반갑습니다.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제3강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 2차 시 아이디어의 발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물으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우선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소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다. 여름이 오면 더워서 짜증이 난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후기는 못 믿어. 이러한 것은 아이디어일까요? 생각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그럼 채소는 사람들의 건강에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아침마다 채소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볼까? 채소를 요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획합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들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생각을 보다 구체화시켜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더워서 짜증이 난다. 그래서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휴가를 같이 보내려는 계획을 합니다. 자동차로 갈 것인지 기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를 탈 것인지 산으로 갈 것인지 바다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으로 갈 것인지 그 휴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렵더라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에 대한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기도 하죠.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이 종이컵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봅시다. 우선 이 종이컵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종이컵은 무언가 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것을 살펴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어린이들은 종이컵으로 쌓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멋진 그림을 그린 다음 사무실에 연필꽂이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또는 작은 모종을 발화하기 위한 작은 화분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물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아이디어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악기를 배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하면 좀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커다란 악기를 배울 경우 무거운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레슨에 대한 비용도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럼 이러한 생각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악기를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 그리고 무거운 악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학원을 통해서 렌탈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레슨을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의 레슨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는 바로 자신의 불편한 상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업의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과정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인해 주변의 관심을 외면받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칫솔에 대한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은 하루에 3번 이상 사용을 합니다. 칫솔은 생활 습관이기도 하죠. 매일같이 비슷한 시간에 양치질을 합니다. 또는 칫솔을 사용하고 나서 함께 사용하는 물건, 치실도 있습니다. 솔은 부드럽기도 하고 또는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칫솔을 바꿔야 하고 연령대별로 치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칫솔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칫솔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재미있게 양치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 칫솔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관심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즐겁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그 사람의 관점이 되어서 생각해 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것이 시각화될 수 있도록 글로써 때로는 그림으로써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메모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나 비슷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고 시간을 두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 사업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는 1차원적인 아이디어에서 보다 구체화된 실제 상품에 대한 시장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상품이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창업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아이디어로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방법으로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슷한 사업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산업과 관련하여 관련자에 대한 면접과 인터뷰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업 현장과 또는 상권을 그리고 박람회 등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장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문헌 조사들을 통해서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중 1가지 방법만으로 사업의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설명드린 4가지의 방법들이 균형 있게 잡혀야지 사업의 아이템들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